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가을이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그에 맞춰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는 추석으로 한 주 쉬어가고 10월 13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00원을 너무 쉽게 상향 돌파한 지난주의 외환시장과 이번 주는 어떻게 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화는 너무 쉽게 1,400원이 돌파되었습니다. 하락보다는 위쪽이 편해 보인다고 총평을 했었고 그래서 예상치 상단도 1,405원까지 잡았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1,415원 정도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가격대로는 지난 5월 이후 몇 달 만에 1,400원을 돌파해 있습니다. 대외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했고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것이 달러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지난번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제가 아직은 튼튼하다는 언급을 뒷받침해주듯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올해 굳이 금리를 2번이나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달러는 강세의 모습을, 엔화와 유로는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발표된 개인소비 지출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며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내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 3,500억 불이라는 금액을 사전, 직접 지급 방식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국내 외환 보유고의 80% 가까이 되는 금액이 한 번에 유출되면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 역시 치솟는 환율을 보면서 쉽사리 개입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1,400원이라는 의미 있는 수치가 너무 쉽게 상향 돌파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외국인의 움직임도 주 후반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환율 상승에 일조한 모습이었습니다. 1,420원까지 생각했었는데 1,415원 정도를 찍고 1,41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라 어느 정도는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의 움직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고용지표의 발표가 있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이 있는 한 주는 미국도 큰 지표 발표 없이 쉬어가고 그 다음 주인 15일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는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와 민간 취업자와 공공취업자를 합친 수치가 따로 발표되는데 민간 고용지표는 예상치 이내의 소폭 하락을 하지만 민간과 공공 부분 취업자 수는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여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두 분야 모두 예상치는 이전보다 상승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미국의 경제지표는 양호하다는 시그널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또 두 가지의 방향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처럼 지표가 양호하다. 그러니 굳이 금리를 2번이나 내려야 해. 라는 시선과 경제 상황은 양호하잖아. 그럼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려야지라는 트럼프식의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원화 상승을, 후자는 원화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더해 10월 1일 일본은 단기 경제 관측조사라고 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움직임을 발표하는 단칸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단칸지수의 예상은 일본의 제조업 경기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3일 후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 단칸지수 발표 이후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번 금리 동결 시에 나왔던 소수 의견이었던 인상에 대한 부분이 10월 29일 있을 일본 중앙은행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상이 대략적인 지난주와 이번 주의 외환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주 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환율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통화스와프와는 별개의 외환시장 안정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의 합의였기에 실질적인 시장의 기류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향후 통화스와프 체결의 긍정적인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둔 시점과 월초로 접어드는 시점이라 업체 내고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는 다소간의 하락 조정을 그리고 추석 연휴인 다음 주는 국내 휴장에 기댄 역외 세력의 장난질에 의한 재상승을 보이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0일 호주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을 하는데 동결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대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진행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 ADP의 9월 민간 고용,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 일본의 단칸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3일 우에다 가츠오 BOJ 총재의 오사카 연설,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과 또 다른 연준 위원인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시장을 흔들 큰 발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9월 마지막 주 외환시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반면 낮에는 잠시 외근이라도 다녀오면 땀이 나더군요. 살이 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낮에는 더운 것 같습니다. 일교차 주의하시고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새해 첫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 지나고 수능 끝나고 송년회 몇 번 하고 나면 올해가 끝나겠네요. 암튼 기나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장거리 운전하시면 느긋하게 천천히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석 지나고 10월 13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